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우리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헷갈리는 쪽부터 5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큰 틀에서 궁금한 건 대장은 신고가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소부장은 그런데 어닝 쇼크 그리고 지금 물량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일단 잡아가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오늘 장에서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HBM 키워드로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쪽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결이 다르게 하는 한 끗 차이가 뭔지 오늘 흐름에서 어떠한 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들려주실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한 일시적이 좀 나왔죠. 그래서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일단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컨센이 약간 미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급락세가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엔터조 이쪽도 지금은 일부 앨범 판매량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엔터주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재에 또 어떨 때는 예민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시장에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나 이럴 때는 또 급등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도 코멘트를 여러 증권사에서 했지만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조금 더 컸던 주요 요인은 내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나 비전 리플레이스먼트 관련된 장비의 매출 인식이 다소 좀 4분기로 지연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크로 환경의 영향에서는 자유롭기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마이크로소라든지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매출 인식 등과 포함된 일부적인 어떤 공시 부분에서 장비 관련된 수주를 한 것들은 대부분 다 9월, 10월 이때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일단은 4분기에 좀 더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장비주들의 본질은 전방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확대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력, 수주의 확보 가시성 이런 것들인데 실제 지금 3분기 관련된 실적 부진이 일단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7만 원대 중반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3분기 실적 이어닝에 약간 미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관련된 부분에서 올렸죠.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목표 주가를 7만 원대 중반으로 올렸을 때 PER이 어느 정도 가냐 보면 지금 거의 장비주 가운데서도 PER이 40배에서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주가 40, 50배 정도 받을 만한 밸류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분란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이런 쪽 IT 부품들이 10배, 열몇 배 이 정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 40, 50배 정도까지 반도체 장비가 좀 밸류를 받았던 적이 그렇게 최근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다들 좀 긍정적으로 HPM이 좋아지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보는데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금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지만 목표 주가나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쪽에서 약간 밸류가 실제 그 정도 밸류를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에 맞는 거냐 실제 그것보다 조금 낮게 밸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만 좀 수급적인 요인은 분명히 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월에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제조사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자 구매인데 계속적으로 사면서 13만 원 정도로 계속적으로 구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7만 원 위에서는 빠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고요. 네.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핵심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의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2.5D 부분의 오사트 등의 매출주 확산 시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AMD 지속적인 AI GPU 출시, HBM 탑재량 증가 이런 것들은 우호적인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C 본드가 24년, 25년에 어떻게 또 가느냐의 문제이고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장비사가 있는데 하이닉스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요구가 되니까 베시
배시라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해외를 본다면은 SOX 그러니까 이제 SOX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 지수거든요. 이쪽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네덜란드 배시라는 회사도 장비 회사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밸류에이션 관련된 노이즈와 어떤 업황의 방향성 두 개가 좀 이렇게 좀 싸우는 그런 경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도 지금 그 대표이사 부회장께서 30억 정도 아침부터 막 사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적으로 봐서는 대표이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실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지는 강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노이즈 때문에 일단 주분이 빠진 거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서 이걸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냐의 문제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수출입 현황은 지금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도 보면 수출액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지금 3.2%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디램한 낸드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업턴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 바닥을 지나서 좀 올라가는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을 제대로 분기에 보여주느냐 미스를 하느냐 서프라이즈를 내느냐 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로 이연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들이 4분기에 정말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사실 HBM 관련주를 매수하신 투자자분들 가운데 3분기에 사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간 분은 많이 안 계셨을 것 같거든요. 향후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쪽에서 기대감을 안고 더 움직이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지 그럼 4분기에 보여줄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서 밸류에이션에 대해 적정 가치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한미반도체 쪽에서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보셔야 되는지 어떤 쪽을 무게중심추로 주실까요? 네, 지금 실적이 오늘 하루만 갖고 빠질 때면 당장 덥석 지금 오늘 많이 빠지네 그러고 사기에는 밸류에이션 지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전히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본더 관련된 쪽은 굉장히 좀 정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TC 본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등등과 포함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뒤에 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업황에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높은 가격 수준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24, 25만 넘어가더라도 지금 TC 본더가 일반적으로 8, 그다음 하이브리드 본드가 2 정도로 아마 하이브리드 본드가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확장하기는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나 뭐 하이닉스나 모든 다른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TC 본더 쪽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도 아마 어쩌면 한미 반도체 본더를 좀 쓸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로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좀 확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도 멀티플 추가 상승에 대한 요인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 2년 사이에는 TC 본더 쪽의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8대2로 하이브리드 본드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주력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1, 2년 정도 계속 우상향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뭐 정말 오늘 증권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7만 원대 중반 정도의 40, 50배 정도의 밸류를 정말 시장에서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TC 본더 이 고객사가 늘어간다는 거는 감안 안 하고 7만 7천 원을 제시한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워낙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도는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거래소 시장에 거래대금 2위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대량의 거래를 싣고 팔 자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팔고 특히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HBM 키워드에 대한 지금 큰손 매도세가 거센데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쪽을 바라보셔야 될까요? 네, 뭐 실제 지금 뭐 오늘 동진 세미컨 같은 소재 업종은 또 플러스가 굉장히 강하게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최근에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강했던 섹터 중에 뭐 일단 어닝이 미스하니까 이제 확 빠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본더라든지 그다음에 HBM 수주의 공시 실체와 여러 가지 핵심적인 하이닉스의 뭐 추가적인 어떤 뭐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첫날 빠질 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거래량이 많고 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파는 쪽도 많지만 사는 쪽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력 어떤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은 건 맞는데 첫날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게 되면 사실 그날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다소 좀 그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너무 좀 과하게 밸류를 준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좀 나올 정도로 약간 40, 50배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가 기스가 났을 때는 기관의 당연히 단가가 낮기 때문에 걔네들은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근데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된 SOX 지수 신고가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 본드 관련된 베시라는 회사도 신고가 나오고 있고 역사적 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과 시총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2016년도였나요? 과거에도 보면 이 부분에서 시총 2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할 때 그 다음 해가 거기에 주도 섹터가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LG 에너지를 누르고 2위를 명확하게 올라선다면 내년에 대한 어떤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총 2위의 자리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의미가 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을 지금 뛰어넘고 시총 1위로 넘어서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거의 AI 이런 것들이 촉발한 HBM 관련된 반도체 섹터는 역시 연관된다는 점에서는 역시 이런 부분에서 지금 IT 섹터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11월에도 꾸준하게 계속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다만 오늘 빠지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보고 조금 더 전략에 대한 고민해보자라는 힌트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앞서 부장님께서 동진 세미캠 이야기 해주시기도 했지만 한솔 케미칼도 오늘 잘 가요. 결국은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HBM 키워드로 올라왔던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비주 쪽에서의 흐름이 이동을 하면서 바닥 다진 소재를 지금은 더욱더 주목할 시기가 온 건지 그 반도체 내에서의 사이클 이동 시작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관점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아직 이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약간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일부 기업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오늘 뭐 이제 HBM 쪽에서 DIT라는 종목도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뭐 다시 양전해서 5%대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2%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강한 이 수급 쏠림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에서 가장 빠르게 바라볼 수 있는 쪽은 HBM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악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좀 차익도 나오고 손바뀜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주가가 더 이상 안 밀리잖아요. 보통 요즘 시장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 한 20%뭐 거의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도 사실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또 이제 최대 주주가 어쨌든 간에 이제 고점에서 계속 사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수심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HBM 쪽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장에서는 이제 장비 쪽에 52주 신고가 거의 다 찍고 있거나 아니면 더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가던 쪽에 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2, 3거래일 정도의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강해지면 오히려 HBM 쪽에 더 강하게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뭐 반도체 장비에서 소재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기엔 너무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일단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한 2, 3거래일 정도 흐름을 보시다가 여기서 좀 자리 잡아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신규 매수를 또 해도 되는 그 타이밍이 올 거란 얘기인데 그럼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들고 지켜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네, 뭐 이미 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섣부르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러다가 갑자기 내일 또 막 미국장에서 또 좋게 흘러가면 또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결국엔 선두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포지션을 움직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시각을 계속 가져가시는 건지 조금은 소극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라는 시각을 한 번은 강조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실 SK 같은 경우는 오늘 짝에서 빨간불로 버티잖아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10조 원대 설비 투자 진행한다는 그 효과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한 뉴스가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도 호재성 뉴스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하이닉스발 투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유력한 공급 부족이 명확하게 보이는 쪽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 덕분에 오히려 뭐 이런 HBM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그 이슈를 굳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P와 Q가 동시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낙수 효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워낙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 파도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장의 흐름을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빨간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해지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업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IPO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자리거든요. 파도는 어떻게 저희 지금 봐야 될까요? 파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싶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에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 거는 좀 워낙 크게 개파락이 또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반발 매수 심리들이 회사의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쏠렸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일부 차익이 나오니까 지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안 늘어나고 이제 거의 거래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계속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뭐 수주로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좀 시그널들이 나오고 나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정리만 하면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은 갔던 종목, 갔던 HBM,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그 흐름 나오면 저희가 반도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봤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할 것이 많은데요. 에코프로 소폭 반등, 빠질 만큼 빠졌다. 일단 헤드라인은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요 종목 가운데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만 일단 첫 번째로 볼 부분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부장님 많이 빠지곤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내려서 많이 흔들려서 라고는 할 수 없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빨간불이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 그리고 일주일의 흐름 딱 오늘 자리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고점 대비 빠진 게 워낙 너무 깊게 빠져가지고 사실 뭐 실적이 예를 들어 뭐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뭐 성장성이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캐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캐즘. 그게 이제 CHASM인가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동안의 과도기, 쉬는 구간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단어가 좀 쓰이고 있는데 2차 전지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좀 쓰는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OEM 완성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인트 벤처 관련된 뭐 계약의 무산이나 그다음 추가적인 공장 건설과 관련된 지연 문제, 그다음에 수요 이슈 이런 것들이 3분기에 많이 불거졌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성장에 대한 그림들이 약간은 지금 쉬어가는 국면에서 약간 멀티플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결국 밸류에이션 팩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첫 번째로는 이제 판매량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는 이제 정부 정책, 그다음에 지원 정책과 관련 정부 정책, 세 번째는 금리의 방향성인데, 사실은 실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11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환경이라 볼 수 있겠죠. 판매량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3분기 지나면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연비 강화된 부분들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특히 유럽 쪽에 보조금이 들어든 상황에서 3분기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합산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로도 11% 조금 빠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럽의 수요 둔화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쪽에서의 마켓 쉐어는 중국 업체가 또 마켓 쉐어를 꽤 많이 올렸는데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마켓 쉐어를 올린 게 LFP로 올린 게 아니에요. 3원계 제품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LFP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3원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서 약간 한국 업체들의 MS가 좀 빠지고 중국 업체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 근데 이제 여태껏 핵심은 아직까지는 7, 8% 정도밖에 안 되는 전기차의 시장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북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도 보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는 보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약간 수요 둔화가 일단 나타났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탄산리튬이나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빠지니까 판가도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OPM 마진율도 일정 부분 어떤 종목들은 뭐 1%대 중반, 어떤 회사는 2%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마진율이 상당히 좀 너무 떨어져 있고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늘도 중국의 탄산리튬이 다시 좀 16만 위안 톤당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만 8천 위안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출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양극재들이 대부분 다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P와 Q가 같이 빠질 것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그러면 꺾였느냐 끝났느냐 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판가가 깎이고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 북미가 7,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판매량 분명히 늘 텐데 그 가격이 오른 시점이 어디냐.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가격을 낮추면서 우리가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빨리 샀지만 그 뒤에 오는 수요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게 본격적으로 1분기, 2분기 지나면서는 결국 올라온다. 그래서 4분기까지의 약간의 보수적인 트렌드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 2분기 지나면서 수요가 올라오는 시점에 그 전부터는 뭐 추정치 관련해서 주가들은 올라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트레이딩 국면에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끝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셀업체 가운데 삼성 SDI가 이번에 OPM 마진율이 7.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셀업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LG엔솔은 누가 뭐래도 글로벌 강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셀업체들이란 부분들이 오히려 좀 탄탄하게 지금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약간의 탄산리튬의 가격 반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판매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조금 4분기 지나면서 1분기 접어들면서 단기적으로 리바운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포인트, 과도기 구간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짧게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장에 빨간 불입니다. 사실 뉴스가 나온 구간에선 오늘장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오늘장 흐름에서 2차전지 보유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합작법인 철회 이 소식에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실 다지는 구간에 대해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시장에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박스권 대응은 유효한 구간에 진입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좀 시각이 분분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재 상황에서 P와 Q가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소재보다는 지금 장비나 셀단이 훨씬 더 좀 좋죠. 뭐 장비는 실적도 수주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 부분에서는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상황이어서 아마 2차전지 쪽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뭐 소재단부터 봤지만 지금 만약에 좀 대안을 찾으신다면 뭐 장비나 이제 셀단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결국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땐 또 소재가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박스권으로 대응한다라고 명확하게 잡을 만한 이런 뭐 지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전에 차트들을 다 켜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단 박스권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이 기간 자체가 4분기에서 끝나줄지 아니면 1분기까지 넘어가서 2분기까지 가야 될지 그런 이제 시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둔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좀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여러 가지 의견들 다양한 시각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골고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인 뉴스로 반짝이는 종목으로 좀 시선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3위 띄워주실까요? 3위는 가상화폐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몇 개월 만에 최고치다. 고공행진 더욱더 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물 ETF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빗썸의 IPO 재추진이라는 뉴스까지 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본부장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포인트는 일정 매매가 가능한 구간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빗썸 상장 많이 남았죠. 2025년이라고 하니까 현물 ETF도 사실 내년입니다. 이런 이슈를 보고 일정을 보고 트레이딩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봐야 되는 구간인지 가상화폐 관련주를 트레이딩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빗썸에 대한 이슈도 단연 호재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현물 ETF가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도 ETF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붙어주면서 미국장에서도 이제 그 코인 베이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ETF 굉장히 좀 주가 최근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 4월 정도부터 이제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물량이 조금 더 잠기면서 희소성이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이미 한 3주, 4주 전부터 좀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위기 좋아지고 거래량들 늘어나니까 이제 빗썸에서의 이런 IPO 도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이제 현물 거래량 자체가 작년 9월 대비했을 때는 87%로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NFT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굉장히 32% 정도 전월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풍부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사실 코인 종목군 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 NFT라든지 이런 이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큰 굵직한 거는 비트코인 쪽에 대한 움직임인데 결국에는 이제 블랙록의 ETF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감기, 그다음에 빗썸 이런 식으로 좀 호재의 좀 무게 중심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재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2위 속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박근현 부장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데스크 이슈가 있긴 했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오후입니다. 이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사실 금요일장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난주를 달궜던 쪽이 빈대, 폐렴 이런 키워드였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테마단에서 뉴스를 가지고 움직인 1차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안 보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한 팁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까지 결국 이제 우리가 빈대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가들이 대부분 좀 반영을 먼저 했다. 심지어 빈대 같은 경우는 지누스 같은 우리 이제 매트리스 관련 종목들도 꽤 이제 유럽 쪽에서 숫자가 잘 나오는 게 이제 빈대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 종목들이 일부 좀 움직였다 먼저 볼 수 있겠고요. 비만약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고비의 AHA 학회라고 해서 셀렉트 스터디 관련된 결과가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셀렉트 스터디가 발표됐는데 41개국 804개 센터에서 CVD가 있는 45세 이상의 총 17,604명의 평균 BMI가 33.3의 환자로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90.1% 환자가 고지혈증 치료제, 86.2%의 항혈소판제, 그리고 70.2%의 베타 차단제, 45% 정도가 ACE 억제제, 29.5%의 ARB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이제 그런 비만 말고 다른 쪽에 약을 먹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치료 시에 어떤 효과를 비교했는데요. 1차 종력증 관련해서는 사망률이 15% 감소했고 MI는 28% 감소하고 스트로크는 7% 감소시키면서 결국 데이터 값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기만적으로 지금 체중 감소 관련된 부분도 플라시보군과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쌀만 빠져서 나온 효과가 아니라 다른 심부전증 발생, 사망 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18에서 19%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못했다 볼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부작용 관련해서도 지금 위장관 장애 발생해서 더 높은 부작용이 세마글루타이드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더 빈번하게 비만약보다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타 다른 심혈관이나 다른 쪽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비만약 관련해서는 결국은 치료제가 될 것이고 결국 지금 높은 금액 때문에 조금은 제한된 수요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 보험 적용까지 중장기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에서는 비만 치료제는 상당히 상용화된 어떤 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먹는 경구용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그림은 분명히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화, 앵커님이나 나오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는데 결국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쪽에 파생이 되냐면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위급이 오젬픽 효과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많이 빠지니까 얼굴이 막 늙어지고 처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서 미용 의료기기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오늘도 강세이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갈래로 생각보다 뻗어나갈 수 있네요. 제약바이오 뉴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역대급 실적인데 목표 주가 하향, 한 증권사긴 합니다만 이 종목 억울할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하창한 본부장님, 제가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엔터 전반적으로 실적 때문에 빠진다고 봐야 돼요. 4분기 우려 때문에 빠진다고 봐야 돼요. 단순히 수급 이슈인가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JYP는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자동차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초에 앨범 너무 잘 팔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팔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반기는 앨범이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콘서트로 매출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일단 SM에서 오늘 이 새로운 에스파의 앨범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번에 나왔던 것보다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성과가 나왔다 해서 예상치보다 너무 낮은 앨범 판매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엔터사의 최근에 이런 좀 앨범 판매가 과연 잘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를 좀 확대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떠들썩했죠. 뭐 재계약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마약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좀 투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앨범 판매까지 에스파라고 하면 그래도 좀 상당히 네. 브랜드력이 있고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걸그룹인데 그런 부분에서 앨범 판매가 줄었다라는 거는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한다면 다른 이제 주력으로 돌아오는 쪽에서도 앨범이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주가의 하향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합니다. 그럼 4분기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화답할 가능성은 엔터주도 이제 낮아진 건지,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를 해도 속도가 많이 느리다라는 관점으로 엔터를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르게 조정은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엔터일까요? 자동차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실적이 굉장히 좋고 한데도 좀 주가가 못 움직이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앨범 판매를 또 연초 정도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